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아온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새 대통령이 공직자 임명권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은 사석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인지 이렇게 해서 사석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인사권에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 대통령이 공직자 임명권이 있는데 얼마나 임명할 수 있는지, 또 범위는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는 6천여 명이 됩니다. 6천여 명. 그리고 플러스 직속 위원장까지 합치면은 뭐 7천 명에 육박합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공직자들의.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면, 이거는 헌법과 공무원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이 세 가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그리고 정부조직법에서 등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모든 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여 명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냐면 잠깐 한번 몇 가지 나눠볼게요. 어, 각 부처 장, 차관,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일단은 첫 번째로 각 부처 장관과 차관, 그리고 정무직 142개 부서, 이렇게 헌법에 부여된 그 권한으로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142개를 임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급 이상 공무원 1820여 명, 그러니까 3급 이상 고급 공무원이라면 3급 이상을 얘기하죠. 고급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1800여 명.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위원들, 선관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장, 공공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허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사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장이 한 150여 명, 그리고 또 검찰총장과 검찰청 고위 간부, 그리고 경찰청장과 그리고 또 그 간부들, 그리고 특정직 4천여 명, 이렇게 해서 4천여 명, 이렇게 해서 6천여 명의 플러스 6천여 명하고 또 직속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두가 공직 임명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그렇게 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새로 편성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헌법이나 또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서 이렇게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약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죠. 야, 이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뀔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론 사석에서 여담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총 합치면 6천여 명 플러스 직속위원장 또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큰 틀로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화면에다 띄우기는 간략하게 요점만 띄웠는데
하단에 보면 제가 설명란에 보면 상세하게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고 이거는 뭐 어디 뭐 시험 나온 거 아니고 취업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이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뭐 얼마나 공시가 바뀔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처 장관과 차관, 정무직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합니까? 이제 그 장관을 먼저 임명하면 그 장관이 차관을 추천을 하고 차관을 추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3배수 또는 5배수 이렇게 여러 사람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임명하는 거. 뭐 정무직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관마다 아까 3급 이상 고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 3급 이상도 보면 1,820여 명이 되는데 거기서도 기관장이 아마 추천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배수 아니면 3배수, 5배수까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자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부여는 안 돼 있지만 대통령이 일일이 세부 인원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기관장에게 추천권을 줘서 추천하면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물론 이제 양력과 양력 소개와 그리고 그 사람의 학력과 또 모든 자라온 환경과 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도 이제 혹시 그 인사를 하게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어느 부서로 옮겨도 아마 그 잘 해낼 것이다. 그다음에 사람이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이 그 기관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좌관들이 아니면은 각 부처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부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취향에 맞는 사람을 일단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임명하면 제격이겠다, 적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거기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인원을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 인사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막 이 엘리트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들의 인사권에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다 바뀌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보통 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임기직이라도 새 대통령이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영웅태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그 민주화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 임기 존중의 힘을 얻어가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상당수 임기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임기직이라도 뭐 예를 들어 중앙인사위원장, 공공기관장 등을 대체로 임기직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자리를 자기가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 추세가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선 행정부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각부 장관이죠. 그리고 차관보, 이제 정무직이라고 하죠. 차관보까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정무직, 차관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왜냐하면 이 행정을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런 사람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야 정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최고 인사권자가 모두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분이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아무리 그 기관장이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새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쉽게 바뀌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최고 인사권자가 왔는데 이 헌법이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부조직법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언젠가 더 민주화가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주인의 역할을 크게 할 때 좀 뭐 다른 변화가 올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가장 중요적인 거는 새로 이제 모든 행정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의 정서와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자격과 그분이 요구하는 전문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쉽사리 헌법이나 아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민들은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 그 범주에 들어있는 분들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대학 교수에게 그 장관 자리를 이제 추천하기도 하는데, 어떤 교수들은 자기가 학문만 계속 하겠다 해서 고사하시는 그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임명한다고 해서 네 좋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라 고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래 있어 봐야 5년입니다. 임기 기간 동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새 정권이 바뀌면 자기 임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 임기 이런 공직에 머물다가 다시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기본 예의상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교수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고 아마 고사, 죄송하다, 나는 거기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능력도 모자란다,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있겠다라고 좀 겸손한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굳이 본인이 고사하는데 끝까지 권면하는 경우는 또 드물다고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임명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께 뭐 큰 지식도 아닌 일반 상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우리나라에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이런 분들까지 임명을 하는구나, 뭐 공사 사장까지, 공공기관 사장 150여 명까지, 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에서 정부 산하라는 것은 정부의 일단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을 이제 일단 주로 얘기하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한 150여 명, 그 사장들이 한 150여 명 되고요. 자, 검찰청과 경찰청 특정직이 또 4천여 명 되는데요. 검찰총장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고 다음에 차장, 뭐 이 나머지 하위 직급들은 또 아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참 어마어마한 이런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은 6천여 명이 넘는 6천여 명 플러스 직속위원장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 자기 그 가족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표시가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퇴임할 때는 대통령이 주신 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훈장도 대통령 명의로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공무원증은 이제 국무총리가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받았다는 그 자체가 대통령 이름으로 받았다는 자체가 좀 왠지 좀 뿌듯한 마음도 없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들은 모두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이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지금 새 대통령이 공직자 임명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한 6천여 명의 플러스 직속위원장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또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